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도 2주째 안국역 앞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의원님, 네. 먼저 주말에 탄핵 반대 네. 집회에서 나온 발언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예. 이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모두 때려 부셔야 한다. 처부수자. 요 서천호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예. 근데 이분들이 정말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 정치 집단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 극우 성향의 집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보수의 기본적 가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보호하겠다, 준수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본인들의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망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지키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모두 때려 부순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제명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 절차를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 아시는 것처럼 그 백골단이란 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때. 예.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을 국회로 데려와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요. 김민전 의원. 예. 그리고 또 그 역사 강사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전한길 씨. 그분도 또 국회로 데려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일단 징계 검토를 해달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예. 서천호 의원도 이 정도 발언을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리특위에 제소는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했던 발언, 요거를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님, 제가 아마도 네.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꽃게밥이라는 연평도와 꽃게를 연결시키는 꽃게밥이라는 이 표현,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배준영 의원,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해병대와 주민, 해경이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듣고 무슨 모욕들 당했다고 하는 해경이나 연평도 주민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느끼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이걸 문제 삼는 국힘당 사람도 그렇고 전혀 상식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본인들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다 압니다. 당시에 12월 3일 내란 밤 때 저도 달려갔습니다만 우리 정말 국민들과 보좌진들,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국회를 안 지켜줬으면요. 비상계엄이 유연적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이 됐을 겁니다. 대표가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김 앵커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상원 씨는 다 아는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을 실무적으로 다 기획했다는 분 아닙니까? 그 수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수거 대상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끝장에 가면 5천에서 10,000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언론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가 데려다가 무슨일을 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연평도로 이송한 뒤에 실미도로 가서 폭파시켜버린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대표가 거기에서 이런 끔찍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 신변도 이렇게 지켜주신 국민들의 감사 표시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는 형사재판, 헌재에 대한 결정도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내용들이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있었던 내용이 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가지고 입안이 됐던 건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럼요. 저는 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이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는 네. 연평도 주민과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요 얘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모욕당했다 항의했을 해병대원이나 주민도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연결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럼 배준영 의원이 이 거짓말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거짓말 여부를 떠나서 이게 예. 상식적으로 지금 그 노상원 전 수첩에 있었던 그 끔찍한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거하고 그 예. 지역 주민들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했다는 게 예. 이분들이 지금 단계별로 나왔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많은 장성들과 장병들을 통해서 다 지금 진술과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전방문으로도 옮기고 어디로도 옮겨가지고 폭발하는 용어가 다 나오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국민들에 대한 감사 마음을 표시한 내용을 한 건데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또 정치적 공세를 한다. 예. 저는 이게 배준영 의원이나 아니면 그 국힘당 사람들한테 결코 도움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거론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이런 예.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 예. 주도로 의원 장외 집회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저는 이분 얘기는 그냥 전혀 근거 없고 예.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서면서 예. 헌재에서는 헌법의 위반만 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오니까 전혀 정반대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예. 이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몽둥이 된다는 적반하장이라는 예. 얘기입니다. 지금 헌재를 흔들어대고 정말 공수처를 공격하고 선관위를 공격하고 예.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심지어는 그 선법재판관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처단하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을 맞춰서 지금 헌재 흔들고 이 지금 국힘당에 있는 의원들 판사 출신 의원들 이분도 검사예요. 권성동 예. 지금 원내대표도 이분들 판사 출신 의원들은 몰려가가지고 헌재 가서 그냥 면담 신청 아마 제 기억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 몇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그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5당 주도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은 예. 설득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제가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인용될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준비하지 않는다. 조기 대선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인터뷰할 때. 예. 그럼 반대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이 기각 요거 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요. 예. 기각을 이미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될수록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죠 변호인단 측에서 도저히 방어가 안 되는 예. 허황되고 망상에 가까운 궤변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거의 실시간 다 보셨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체포조나 아무튼 국회 의결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예. 이런 것들을 아니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자기는 요원 인원이란 말 써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허황된 논리들이 금방금방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미 우리 국민들이 본 법적인 문제는 다 보셨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기각이 돼버려가지고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된다는 건 직무에 복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국민들께 만약 그걸 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국힘당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 자기들도 이미 숱하게 2년 반 이상 경험했으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또 통치하는 그 시대를 맞고 싶습니까? 그 밑에서 탄압받아고 하면서 자기들도 핍박받아가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 인생을 챙겼습니까? 경제를 챙겼습니까? 위기안보를 챙겼습니까? 나라를 망쳤습니다. 두 번째, 예. 그러면 앞으로 여수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많고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은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예. 그렇게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 그러면 비상기업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또 들어오고 예. 선관위를 들어가가지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고 그냥 찍어가고 예. 그런 사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수거 대상이라고 수백 명씩 해서 한다는 거를 다음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렇게 기각을 하고 다시 복귀시켜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과 개헌법을 예. 어기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상상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헌재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재명 네. 대표가 지난주에 김동연 경기지사 만났잖아요. 예, 그러셨습니다. 예, 거기 이제 김동연 지사 모두 발언 보니까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이고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더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응답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대표의 기본 생각은 예. 지금은 정말로 이 헌정 수호 세력이죠. 예. 제가 앞서서 우리 김행국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헌정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수를 정말 제가 볼 땐 참칭하는 세력들이에요. 예. 보수도 아니고 극우입니다. 극우. 정말 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망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예. 최근의 영국 연구소다운 걸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으로 여겼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해버렸습니다. 예. 10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단계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란을 서둘러 종식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헌정을 지키겠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겠다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표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대표는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MBN에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네. 지도부 차원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포함해서 조기 대선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요 맞는 내용입니까, 의원님? 상당 부분 진행된 그런 건 없고요. 예. 아마 지금 국힘당은 겉으로는 대선 얘기 안 하면서 뭐 주자들이나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 보면 공약도 다듬는다고 하는데 예.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도 실무 차원에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60일이 열려집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과하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죠. 예, 그렇한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예. 60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이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체 경선은 한 달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요. 예.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제도로 서둘러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뭐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보도한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아니 결국은 의원님 예. 뭐 경선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을 네. 보니까 당 지도부는 시간이 짧기 네. 때문에 지금 경선 예. 과정이 일반 예. 국민 100% 완전 국민 경선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명계 쪽에서는 요 일반 국민,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 룰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여야 모두가 예. 이제 경선 준비회가 발족을 하겠죠. 거기서 논의를 압축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제도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많은 논의를 거쳐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 그럼 일반 국민들도 전부 다 하다는 얘기는 당원들은 아예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예. 경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글쎄요. 그게 예. 지금의
민주주의나 정당 민주주의에 맞나 싶기도 예. 하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리적인 촉박함도 있기도 하고 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허. 그러면 우리가 두 차례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두 번 다 정말 압도적인 예.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가 취임이 알겠습니다. 되셨는데 그때 보면 당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도요. 제 알겠습니다. 기억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그렇기 때문에 비명히 얘기하시는 예. 말씀도 예. 참 글쎄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10초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 그냥 경선 없이 추대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출마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선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예.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